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다날에 대한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아직 일부 기본적 분석 보시지 않으셨다면 함께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날의 팔로우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1부, 2부 통해서 다날의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영상을 올린 지가 한 6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지면서, 많이 빠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다날은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근데 장 초반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것이 좀 아쉽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런 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우리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동안에 그 컨센서스에 뭐 변동사항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컨센서스는 현재 뭐 이 다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발표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한 군데 이외에는 아직도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에 대한 아무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지난번 기본적 분석, 첫 번째 시간 기본적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와 뭐 공시 관련한 것도 특별하게 내용이 눈에 띌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공시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되었다 하는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확인이 되는 게 없는데, 나중에 이제 테마 점검할 때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테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 다날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 그죠? 휴대폰 결제 서비스 테마, 그다음에 업종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9번 결제 서비스라는 것이 묶여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 결제 서비스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테마나 업종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여러 또 테마에 비교한다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크게 보시면은 현재 뭐 20일, 뭐 10일, 5일 뭐 현재 다 비교해봐도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약간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테마 자체도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다날의 주가도 조금 지루한 그런 행보 장세의 그 밴드에 갇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그 테마적인 부분에서의 뭐 메리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몇 가지 하고 그냥 비교를 해놓은 그런 테마인데요. 이 테마에서 봤을 때는 이 결제 서비스, 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추세가 조금 하향 추세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다른 테마에 비해서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 한번 확인할게요. 적정 주가 또한 실적의 변동이 그렇게 있었기 않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적정 주가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적정 주가상 그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는 그 팩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의 주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변동함에 따라서 약간의 그 적정 주가의 변동은 발생을 했는데요. 뭐 거의 큰 차이는 아니고요.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적정 주가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적정 주가는 제가 차트상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날의 주봉 화면인데요. 지금 적정 주가는 다날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적정 주가가 5,878원인데요. 이미
이렇게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난 9월에 9월 초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2020년의 적정 주가를 보지 않고 2021년의 적정 주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인데요. 지금 2021년의 실적 적정 주가는 약 7,784원입니다. 그러니까 7,784원의 위치가 크게 보면 이 정도쯤 돼요. 지금부터 한 6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 내년에 실적을 지금 배경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 주가가 지금부터 한 60% 정도의 상승룸이 있다. 물론 60%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적정 주가에 해당하는 공간이고요. 만약에 그 적정 주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고점 밴드까지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여력이 있겠죠. 고점 밴드는 지금 11,626원까지 지금 개선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다날인 올해부터 뭐 내년 이 기간 안에 한번 미친 척 올라간다면 뭐 11,000원,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000원 정도면은 지금부터 꽤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뭐 5,000원을 잡아도 거의 뭐 더블 이상 올라가는 그런 영역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고점 밴드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주가가 탄력 있고 뭐 테마나 업종 이런 데 잘 엮여가지고 정말 힘있게 올라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1년에 실적 전망이 상당히 현실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깝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실질적인 그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통은 그 실적 전망이 좀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 기간에 아주 후에 장래에 어떤 실적 전망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정권사들이 좀 좋은 이런 리포트를 많이 내면서 적정 주가나 또 실적을 아주 좋게 높게 발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게 점점 다가올수록 현실에 다가올수록 이제 점점점 떨어지면서 맞춰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가 이제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뭐 2021년 1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은요. 또 2021년에 1년 후의 일이라도 그 실적 전망이 약간은 높게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적정 주가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2021년에 저점 밴드의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주봉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이 파란색 선이 2021년에 이 선, 2021년에 적정 주가 저점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1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금액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물론 2020년 올해의 저점 밴드는 여기 3,884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20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아시다시피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월, 12월 두 달만 거의 남겨놓고 있잖아요. 뭐 10월도 거의 이미 다 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뭐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020년의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까지 물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내려오는 것까지도 또 이해가 돼요. 2020년에 주가를 실적을 예상했을 때는 이것도 뭐 이상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3,800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다날이 크게 폭락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싼 가격이 됐다. 정말 회사의 가치나 또 여러 가지 내용 실적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됐다. 그때는 정말 이 주가를 사도 되는데, 물론 싸다고 무조건 사는 거는 잘못하면 잠겨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어느 정도 하향하고 있고 거기에서 방어가 돼서 쭉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오랫동안 횡보를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선 밑에 왔다고 해서 확 달려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주가의 추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물량을 모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떨어지는 것은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지고 나면 그만큼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 매물벽을 뚫고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커요. 그래서 그 매물을 소화하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주식의 주주인들이 계속 서로 바뀌면서 그런 기간의 과정을 밟아야만 이제 상승의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올 3월 달처럼 갑자기 급락했다가 또 급등하는 V자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락이 좀 깊어지면 그 하락을 충분히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물의 그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요. 싸지만 그게 언제쯤까지 싼 가격대에 계속 있을까를 고려해야 된다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싼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걸 확인하고 따라잡아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2020년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2021년에 저점 밴드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곧 이제 2021년, 또 내년 되면 벌써 2022년에 이제 그 실적 전망들을 끌어와서 쓰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주가는 그죠? 그 기업의 실적을 이제 이렇게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실적을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 지금 이 주가는 2021년에 적정 주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싼 가격에 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얼마만큼의 횡보 구간으로 갈 것인가인데, 뭐 이게 횡보 구간으로 갈지, 물론 이렇게 더 떨어지면서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시 치고 올라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 알려고, 그걸 맞추려고 주식 뭐 이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맞출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기대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저렇게 대응해야지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적정 주가만 본다면, 적정 주가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지금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정말 싼 구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주봉의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타치를 해보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노란 선, 이동평균선인 12주선입니다. 12주선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 주가가 쉽게 말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은 뭐 계속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인 12주선 이동평균선에서 좀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12주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다날의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고 괜찮은 부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보스티안 지수를 제가 보조 지표를 보는데요. 이 보스티안 지수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지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보조 지표거든요. 이 보스티안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인덱스의 빨간 선, 양선이 지금 시그널 밑으로 이제 뚫고 내려왔죠. 그죠?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뚫고 내려온 모습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일부 세력들이 이 부분에 사모았던 세력들이 이때, 그러니까 2주에 해당하나요? 예, 2주에 해당하는 이때부터 조금 이탈을 하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덱스 선이 그 시그널 선에 많이 이렇게 벗어나면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주가도 당연히 그렇게 되죠. 주가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급등에 대한 어떤 단기적 이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만약에 정말 이게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게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측면은 그나마 보스티안 지수가 현재 데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여기 제가 이제 분홍색 선으로 되어 있는 그 4주 이동 평균선, 빨리 4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이탈을 해버렸는데요. 지금 뭐 이탈과 또 탈환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이탈했던 모습을 지금 비록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 이번 주에는. 그렇지만 오늘 장 초반처럼 조금 더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해 줘 가지고 내일 종가에 이번 주 봉이 이렇게
사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발생한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야만 이제 그 위에 있는 16주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요. 16주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한다면 정말 이게 다시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 물론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중장기적인 부분은 이 12주선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의미에서는 이 4주선과 또 16주선 이 16주 이동평균선은 단순히나 지수를 이용한 건 아니고요. 16주 최소자성이라는 함수를 이용한 좀 특이한 그런 이동평균선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그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두 선만 돌파할 수 있는 상승세를 계속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다날이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피보나치 수요를 한번 보겠는데요. 피보나치 수요는 이제 최근 파동에 대해서 저점 부분과 고점 부분을 이렇게 이제 피보나치 수요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다날이라는 종목의 실질적인 추세의 시작은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4월 3일이 있던 주, 그죠? 4월 3일 주에서부터 매수 사인이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 파동을 지금 1파, 2파, 3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추가적인 또 한번 매수 사인이 8월 7일 주에 한번 났었고요. 그리고 아직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수 사인이 안 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밑에 저점, 그 시작했던 제일 저점과 9월 4일 정도, 9월 4일 주에 제일 고점을 이렇게 그 피보나치 수열선을 그어봤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선은 이렇게 여러 권역으로 나눠지죠. 그 권역 중에서 특히 중요한 권역이 38% 구간, 50% 구간, 그 다음에 62% 구간 이 선들이에요. 이 선들이 좀 특별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24% 선이 좀 중요하고요. 74% 선은 원래 일반적인 피보나치 수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냥 저는 24처럼 대칭해가지고 하나를 더 그어놨는데요.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74% 구간까지 무너지면 여기 원래 제일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폭도 크지만 한번 떨어지면 꼭 여기까지 가는 확률이 되게 높더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보나치 수열상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지지 구간인 24%에 해당하는 5,200원 정도 권역이 첫 번째 지지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4,630원이거든요. 사실 첫 번째보다는 이 두 번째 지지선이 훨씬 더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되게 강력한 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강력한 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4,630원을 조금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거래량은 제가 일봉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화면을 이제 한번 보실게요. 일본 화면을 보시면은 일본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밴드를 우선 설정하죠. 밴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상승 밴드, 그러니까 레벨업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벨 다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벨 스테이. 이렇게 세 가지의 레벨을 우선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날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이 끝난 상황이에요. 레벨업은 아마 이제 이 구간이 레벨업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까지가 레벨업을 보였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레벨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레벨 스테이 구간이고 만약에 이 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포인트를 밑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레벨의 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이 끝났고 지금 레벨업에 그 올라갔던 레벨 속에서의 이제 지그재그 형태의 기간 조정 내지는 약간의 가격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레벨의 폭이 상당히 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의 그 폭을 계산해 가지고요. 하락의 폭이 보통 30%가 넘어가면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서 그 레벨에 중간선을 그어서 이제 상단과 하단을 나눠서 이제 공략을 하는데요. 지금 단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중간선을 항상 그어놔요. 중간선은 그어놓는데 왜냐하면은 그 레벨의 중간에 그 입장, 중간선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시세가 살아있고 레벨의 스테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 중간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이 있는 주가의 모습, 힘이 있는 종목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레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레벨이 이렇게 지금 구간이 있는데요. 그죠? 이 레벨 구간의 이 중간 부분이 그죠? 중간 부분인 5,050원 부분 정도를 한번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해가지고 물론 며칠 만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탈을 해서 이렇게 며칠간 그 밑에 있다면 사실은 이 추세가 한번 제대로 꺾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이게 절대 이 50선을 잘 훼손을 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더라도 50% 부분에서 반드시 살려내서 이 안에서 놀다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힘을 빨리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50% 부분이 한번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시세는 한번 그러니까 뭐 건투로 치면 한 대 센 펀치를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휘청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회복하는 데가 물론 밑에 지지선이 이제 있다는 가정에서 지지선을 지킨다는 가정, 그러니까 레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 이 안에서 좀 휘청휘청하고 좀 이렇게 행보장세가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구간이 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확률상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어떤 보조지표도 어떤 전략이나 매매 방법에도 반드시는 없습니다. 100%는 절대 없어요. 그만큼의 확률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기본을 찾아가는 거지 절대 믿을 수면 안 돼요. 100%라고 만약에 누가 말한다면 100% 거짓말입니다. 그것만큼은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50선을 한번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다날이 약간은 휘청휘청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그 레벨의 크기가 네, 레벨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한 26% 정도 되거든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26%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뭐 위에 있는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으로 두 개로 나눠서 보지 않고요. 지금 그냥 하나로 보고 그 하나의 권역을 3등분선, 그러니까 세분화를 하는 선을 그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상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조금 굵은 걸로 해볼게요. 여기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그걸 딱 정확하게 3등분 해주는 그런 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편의상 3층, 2층, 1층이라 부르죠. 3층, 2층, 1층이라 부르기 때문에 저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최대한 제가 원하는 수량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6천만 원을 모으겠다. 6천만 원치를 매수하겠다고 한다면 이 구간대에서 적절한 비율로 뭐 제일 적절한 비율이라고 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죠. 그렇게 모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의 분위기나 또 이 어떤 다날의 또 다른 여러 보조지표나 또 다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는 조금 이 하단에 더 많이 비중을 모으고 상단에는 조금만 가져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께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적정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있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밑에서 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1층까지 가지 않고 2층에서 놀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확률적인 계산을 했을 때는 뭐 제일 적절한 게 30대, 30대, 30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게 좋죠. 물론 이 가격이 더 떨어져서 밑에 지역에 그러니까 이 1층 1층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모을 수만 있다면 제일 좋죠. 그죠? 훨씬 더 싸게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전략을 쓰는 거고요. 전략 또한 무조건 뭐 떨어질 때 산다든지 뭐 이러는 것보다는 뭐 떨어질 때도 일부 사고 올라갈 때도 따라잡으면서 일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 6번을 주로 나눠서 사는데요. 그 이유는 떨어질 때 3번, 올라갈 때 3번 뭐 이렇게 산다는
그냥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그런 계획 속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행동 옮기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체 금액의 물량을 확보한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6천만 원 어디까지나 예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3천, 올라갈 때 3천 이런 기분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주가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와서 정확하게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뭐 내려올려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와서 한참 동안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할 매수 전략에 있어서는 그 시간 투자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빨리 사야 된다. 왜 안 떨어지지? 막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조급하게 하는 접근이라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매매 전략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건 뭐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하셔서 가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죠? 꼭 이 방법으로 가라 이런 뜻은 아니죠.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뿐이고 그냥 참고로 보시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3등분선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지금 최근에 이 중간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이 중간선을 가지고 그래도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중간선에서 좀 떨어지면 다시 물량을 좀 줄였다가 꼭 산다는 것도 뭐 세 등분을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 기운이 크게 느껴지면 예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운이 포착됐을 때는 내가 샀는데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고요. 이익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 이익을 보고 있다고 쳐요. 3% 이익을 보고 있는데 점점 떨어져 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래도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탁 사면 0%인가요? 수익률이 0인가요? 아니죠. 거기에 수수료 세금 같은 게 붙기 때문에 최소한 뭐 작게는 마이너스 뭐 0.5에서 뭐 2, 3에서 많게는 0.78 이제 그건데 투자 금액에 따라서 약간 그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마이너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시작한 걸 그래도 플러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사고 일단 이익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익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눈에 뻔히 보이게 떨어지는 게 보인다. 특히 이제 장중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오늘 분명히 떨어지는 날이야. 그거는 장중에 좀 확인이 되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장 끝날 때 반전해서 확 끌어올리거나 뭐 그럴 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날의 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오늘은 좀 틀렸어 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질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마이너스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일부를 조금 줄여가지고 다시 더 밑에 떨어졌을 때 산다는 기분으로 뭐 최소한 손해는 아니잖아요. 수수료와 세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익을 담은 돈 100원을 번다 하더라도 이익이라면 부담 없이 조금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더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매가 탁탁 잦은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싫으시다면 그냥 지근덕하게 시간 투자를 쭉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다면 수익권이 무너지기 직전에 최소한 1%라도 이익 보고 잠깐 빠져나옵니다. 근데 빠져나왔다가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간다? 그럼 빨리 따라잡아야죠, 다시. 그래도 저는 손해를 본 게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플러스권 담은 1%도 먹고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거니까. 이 따라잡는 게 이렇게 앞에서 봤던지 레벨업의 구간에서는 절대 제가 따라잡지 않는다고 했죠? 레벨업은 절대 따라잡는 데가 아니에요.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내릴 때나 오를 때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올라갈 때 따라잡을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이익을 보고 있는 중이라면 따라잡을 때 그게 우리가 흔히 불타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물타기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불타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불타기로 사면 내가 산 평균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평균 단가 올라가는 걸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다고요. 하지만 불타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그 추세의 방향, 상승 추세의 방향을 믿고 더 물량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더 안전한 투자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시 리버모어 같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불타기 전략,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했던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특히 그 제시 리버모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불타기 전략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떨어질 것 같다가도 반등하면 다시 이렇게 따라잡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물론 사실 좀 이렇게 이 장중에
이, 이 주가 상황을 계속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장중에 대응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모니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또 그게 무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더 그냥 시간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좀 큰 그림에서 예, 투자 전략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볼린저 밴드는 상단을 맞은 상태예요. 예, 지난 9월 초에 상단을 맞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하단을 못 만나고 있죠. 예, 하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임무입니다. 하지만 하단을 만나지 않고 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건 상당히 강해지는, 그러니까 추세가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상단을 다시 만나지는 못하고 하단도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단을 만났고 상단을 만났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하단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서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하단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볼린저 밴드 입장입니다. 예. 다른 입장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의 분석상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죠. 그죠? 추세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우에는 음봉의 제일 꼭대기들을 제일 높은 고가 부분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것은 양봉을 제일 저가 부분에 있는 것들끼리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추세선을 걷는데 이 추세선을 걷는 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완전히 고가에서부터 걷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쓰는데 저는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을 지금 이렇게 그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추세선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 부분이거든요. 추세선은 반드시 꼭지점 두 개가 나와야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된 거죠. 지금은 어떤 추세예요? 상승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지금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선에 그어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좀 크게 보면 그동안에 이 단알이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상승 추세선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그어졌잖아요. 그죠? 또 조금 더 세분화돼서 최근에 또 추세선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 형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의 모습으로 수렴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뭐 삼각 수렴 패턴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 또한 뭐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또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상당히 중간 부분에 딱 걸려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상승 추세와 그다음에 하락 추세가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결말은 대충 이쯤에 나겠네요. 그죠? 11월 초에 나겠네요. 물론 그 전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방향을 틀어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의 모습을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루하게 이때까지는 가면 이때는 자연스럽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리 올라가든지 이렇게 내려가든지 물론 가운데로 들어가서 계속 또 지루한 조정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이런 변곡점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떤 색깔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추세선의 입장에서 보는 그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제가 4630원의 초록색 선을 하나 그어놨죠. 연두색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주봉에서 봤었던 피보나치 선의 그죠? 주봉에서 봤던 피보나치 선의 38%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게 4,631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봉상에도 가져와서 제가 일봉상에서는 피보나치를 잘 안 봐요. 피보나치를 잘 안 보고 일봉에서는 3등분해서 보는 것 때문에 그걸 주로 보고 있고 일봉상에서는 피보나치를 잘 안 보고요. 좀 큰 틀에서의 주봉상 피보나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피보나치 주봉상의 피보나치 4,631을 얘기 되면 그어놨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구간이 좀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전체 레벨 그죠? 이 레벨의 50% 구간의 노란색 점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샌드위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안 가고 이 위를 뚫어야 하는 그러니까 다날이 앞으로 정말 계속 가야 한다면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다.
지금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장이 좀 쭉 올라가 주길래 야, 잘하면 이거 뚫겠다 해서 살짝 그 장중에는 뚫었거든요. 뚫었는데 그냥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장이 계속 무너지니까 장이 계속 무너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따라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특별한 뭐 어떤 테마나 어떤 재료 뭐 그런 게 없으면은 대부분은 장의 이동 그 방향과 뭐 그 흡사하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봐야 되고 오늘 이 다날이 다른 종목들은 많이 빠졌는데 다날이 좀 힘을 내줬던 거는 최근 한 2, 3일 뭐 이렇게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핀테크 관련된 테마가 살짝 불고 있어요. 그죠? 핀테크. 그래서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다날 그 관계사 자회사에 다날 핀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뭐 조그만 회사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끌다 보니 다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선방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트들 잠깐 그냥 빨리빨리 건너가면서 볼게요. 지금 에너지 파워는요. 뭐 저는 딴 거 안 본다 그랬죠. 주로 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워를 보는데 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워는 지금 계속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고 있죠. 아직도 골든을 내지 못하고 힘이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봉에서 오늘 골든을 한번 내주면서 한번 올라가겠다. 물론 이제 초반에 이제 그렇게 좀 강했었는데 올라가겠다는 사인을 하나 보내줬어요. 물론 그 밑에 있는 RSI나 CCI까지도 만약에 매수사인을 띄웠다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오늘 매수사인 띄운 거는 결국 스토캐스틱밖에 없고요. MACD는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인데 어쨌든 요걸 한번 이 힘이 계속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 이것도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조금 이렇게 턴어라운 하면서 골든이 날 수 있는 걸 시도하겠죠. 이게 골든이 나야 돼요. 우선 골든도 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50선 이상을 50% 이상을 돌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다날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어정쩡한 분위기,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차트 중에서는 이제 수급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개인들의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 이게 외국인이고 초록선이 기관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누가 지금 많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냐면은 뭐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개인이죠. 그죠? 개인들이 지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다날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9월 달에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수급 주체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물론 주가는 올라가는 그 구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구간 또한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올라갔어요. 이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개인이 끌어올리는 구간도 있었고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구간도 있었고 기관이 끌어올리는 구간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우선 처음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죠. 기관이 이탈을 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이렇게 쭉 힘이 좀 빠졌는데 그만큼 기관의 영향력이 큰 종목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일단 이 개인의 물량이 많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안 좋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매물대. 거기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단알이 올라가려 그러면 팔려고 하는 개인들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좋지 않다. 수급적인 면은 좋지 않지만 또 달리 한편으로 말하면 지금 외국인의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그러니까 보유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얘네들이 다시 끌어올려 준다면 뭐 주가도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날은 뭐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또 뭐 배당이 뭐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배당이 얼마 나오죠? 배당 수익률이 없잖아요. 다날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적습니다. 지금 외인 비중이 1.74%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인의 수급세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요. 혹시 기관이 좀 움직여주면 지난번에 올랐을 때처럼 기관이 좀 움직여주면 좀 상승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기관이 대신에 또 안 팔아줘야죠. 기관이 파니까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다날이. 그래서 수급은 지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매매 동향을 잠깐 봐도 특별하게 어떤 주체의 힘이 연속성이 보이질 않아요. 최근에도 보면 뭐 외국인도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개인들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기관도 뭐 우리가 흔히 좀 관심 있게 보는 뭐 연기금은 전혀 관심이 없는 종목이고 뭐 투신도 샀다 팔았다. 금융투자도 샀다 팔았다. 금융투자만 조금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샀다 팔았다는 기운이 강해요. 팔 때 이렇게 강력하게 팔아버리니
예, 그래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꼬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풀어져야 사실은 다날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차트는 네, 주간 차트 상에서 이제 DMI 지표가 있는데요. 그나마 다나를 제가 힘이 살아있다, 그다음에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DMI 지표 상에 이 DMI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양선이 음선보다 위에 있는 상태, 그걸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잠깐 무너질 뻔했는데 오늘 다시 또 약간 간격을 벌리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선이 음선 위에 있는 골든 상태라면은 아직까지 이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예, 계속 기대를 가져가서 가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MFI나 OBB, 그러니까 이건 거래량에 관련된 또 거래 대금에 관련된 보조 지표인데요. 어제 오늘 계속 약간의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뭐 OBB나 또 MFI, RSI, CCI는 사실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상으로만 그냥 띄워만 놨지 사실 뭐 거의 보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차트 중에서 헤이킨 차트가 있는데 헤이킨 차트 일봉상은 오늘 매수 사인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뭐 시작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수 사인이 시작되면 대체적으로 이 헤이킨 차트는 추세를 좀 가져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서 혹시 내일까지 연결이 되고 내일까지 연결이 된다면 다음 주 좀 좋게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봉상의 그 헤이킨 차트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이번 주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봉상으로는 한 방 맞은 거예요.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강한 추세에 뭐 심각하게 타격을 줄 만한 추세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주봉상은 조금 밀려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빨리 이 일봉상의 일단 이 파워를 계속 연결을 시켜줘서 이 주봉에 해당하는 이 차트도 뭐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기운을 만들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대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지금 다날은 전체적인 가격대 형성에서 거의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진한 회색선이 지금 현재 위치거든요. 현재 위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역대예요.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중심으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상당히 심각하게 매물대조차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상방의 그 매물대와 하방의 매물대를 비춰봤을 때는 상방 매물대가 조금 더 가벼운 모습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물 부담에 이렇게 좀 변동상을 적는데요. 지금 추세를 쭉 보니까 계속 그 매물이 이 익절 형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가지고 있던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밑에 있던 이 물량들을 파는 사람이 조금 더 위에서 손절을 치고 파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샀던 사람이 팔든 여기서 샀던 사람이 팔든 사는 데는 어디예요? 바로 지금 현재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샀던 사람이 팔면서 지금 가격이 물량이 일로 올 거고요. 또 여기에서 샀던 사람이 물량을 팔면서 가격이 일로 오죠. 물량이 일로 오죠. 그래서 점점 이 현재가에 해당하는 구간이 점점 더 물량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익절 물량이 손절 물량보다 조금 더 많다. 거의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조금 더 많아서 지금 현재 이게 밑에서 그냥 더 상승에 기대를 가지지 않고 그냥 익절해버리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지금 다날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서 지금 눈치를 엄청 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레벨 스테이 구간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21년에 적정 주가의 그 밴드를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저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한 4,600원 권역대까지 그 사이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사모으셔도 좋고요. 또 아주 위에서 있으신 분들은 사실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이만큼 더 떨어지면 지금보다도 한 13, 4%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손해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 위에서 물량을 샀다고 치지만 물량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 국은 지금은 사주지 마시고요. 아싸리 1천까지 훅 떨어질 때 차라리 물량을 더 물타기라 그러죠. 물량을 더 모으세요. 대신에 떨어질 때 사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잡으면서 물량을 늘리시면 평단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툭툭 떨어집니다. 예. 그 상태에서 그 평단가를 금방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거 정말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예, 제가 분석한 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단알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저도 물량을 계속 모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에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영상에 쭉 다 보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예, 구독하고 좋아요까지도 눌러주셔서 예, 활용 점정을 딱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